1시간 안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배구 MBC 발표하실 밖에 계시고, 네, 두 분 다 1시간 안쪽 하시면 되겠고요. 그 두 분 부산 오늘 안 오셔가지고 강원영동 사례 발표, 배구 사례 발표 들으시고 Q&A 하시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뭐 오늘 어제 오늘 참석하셔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나도 여기 나와서 말한 사람 못지않게 뭐 많이 알고 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울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11시쯤 1시간만 하려고요. 그래서 11시쯤 끝나고 마무리 정리하시고 좀 산책하시고 어제 오늘 만나서 하는 행사는 뭐 행사도 중요하지만 서로 명함 주고받고 하면서 앞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된 사업을 하실 거나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이 어제 오늘 맺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니까요. 부끄러워 마시고 우리 최효진 교수님도 엄청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인데 아예 갑자기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의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해서 뭔가를 이렇게 연구 논문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의 연구 논문을 딱 틀면 그 주석에 계속 최효진 이렇게 나옵니다. 왜? 연구한 사람이 이분이 거의 최초여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수님들이 이 분야를 연구할 땐 이분의 논문을 읽고 그 인용을 해가지고 써놔서 논문을 보면 최효진 스토커들 같아요. 최효진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뭐 그 고기 사주시고 소주 한 잔 사주시고 하면 모든 걸 다 아는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으시면 서슴없이 연락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울산에 가서 네. 서부시장인가 어디 가서 왠지 좋으신 분이세요. 일치. 네. 네트워크 중요한 거죠. 한 60명이 참석하시면 한 30분 정도 오시면 한 3분 안에 들어오시겠죠. 네. 그리고 3분 정도 남은 틈에 이번 그 포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박문진의 학술진흥 공모 사업을 해서 이제 1,000만 원 공모를 땄는데 그 제가 있는 전략지원단이 법인이 아니다 보니 박문진 응모 자격이 안 돼서 이제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 참에 지역 MBC에 회사 이름 좀 빌려달라 이렇게 긴급 요청을 했을 때 정말 그 아무런 주저하지 않고 울산 MBC 이름을 흔쾌히 빌려주셔가지고 공모 사업에도 당선되고 오늘 행사도 하게 만들어주신 아주 숨은 마이다스 우리 목주승 국장님 뭘 앞으로 모셔가지고 3분도 남았으니까 한번 말씀 한번 네. 네. 그 현재 저 지역 MBC 편성 책임자 회의 회장님을 맡고 계셔가지고 우리 회사의 편성에 관련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저 까인 거죠 또 어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추 57분이 돼서 먼저 저기부터 하실까요? 뭐지? 강원영도 국장님. 네. 나오셔서 좀 준비하셨다가 마이크 그거 하나 더 쓰시면 돼요. 올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강원영동에서 왔고요.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제가 좀 잠을 깨드리는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전달을 받았을 때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콘텐츠 활용 사례를 발표하라고 하는데 우수 사례 내지는 모범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 웃고 계신 분이 김수영 연구원님이 저희 회사에 한번 모셔가지고 그걸 아실 텐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약간 지역 방송인의 고군 분투기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지역에 재난이 있으면 재난 방송을 하고 행사가 있으면 행사 중계를 하고 누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면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고요. 후배들이 콘텐츠 만들자고 하면 먹방도 하고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서 운 좋게 전국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소위 말하는 콘텐츠 제작 일을 하면서도 하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테이프 자료화의 씨름인데요. 2018년인 걸로 기억이 나요. 2018년에 이제 제가 이제 보도국 영상 기자로 한 15년 정도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쌓여 있는 테이프 자료를 보고 어제 우리 백수환 PD님이 편두통 하시게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돌파구는 안 보이고 다들 비슷한 상황이셨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회사에서 뭐 예산을 세우는 일까지는 제가 갔었는데 집행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서 저희 보도국 팀장한테 읍소를 합니다.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뭐라도 좀 해볼게요. 아니 저한테 사람 뽑아줘야 되니? 아니요. 장비 사야 되니? 아니요. 그냥 저한테 시간만 좀 주십시오. 하고 해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 저랑 동행을 한 이제 기술국 동료의 도움으로 VCR 2대 갖다 놓고 EVCR 하나 놓고 LED 2개 놓고 회사에서 쓰는 유휴 공간에 테이블 하나 놓고 테이프 자료들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셔가지고 1년 반 정도에 제가 1300개의 테이프를 돌려봅니다. 다 볼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한 작업이기 때문에 테이블 걸어놓고 다른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물론 2채널로 돌리긴 했지만 영상을 다 보고 다른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 NLE에 떠있는 모니터를 계속 보면서 6000개 정도의 파일을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한데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제 그런 뭐 본업이라고 할까요? 현업 일을 하면서도 지금도 퇴근 시간을 조금 늦게 한다거나 아니면 점심 시간에 좀 일찍 들어와서 또 계속 이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영상들을 만들다 보니까 뭐 이 화면에 한 화면에 다 담을 수 없는 수천 기록들이 제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는데 이걸 혼자 그 골방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혼자 이렇게 울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이걸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클립들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 TV라는 타이틀로 이 영상 클립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양이 많고 이거를 많이 공유하고 싶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소위 이제 방송 콘텐츠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자막을 입히고 깔끔한 편집을 하고 BGM을 깔고 나레이션을 입히고 그런 작업들을 좀 생략하고 내가 그냥 이 영상 테이프들을 아날로그 1:1 VCR에서 돌리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한번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클립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400개 정도의 클립을 올렸고요. 그런데 올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저는 약간 그 오픈 아카이브 성격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반응들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 인터뷰를 하러 콘텐츠를 만들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MBC 강원영동에서 왔다고 하니까 악수를 하시면서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MBC 강원영동? 거기 그 왜 옛날 영상들 막 유튜브에 올라오던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길래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평소보다 껄껄껄 웃으시면서 한 2배 정도의 풍부한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원래는 컨텐츠를 한 2개 정도 만들러 갔었는데 컨텐츠를 한 5개 정도 뽑아낼 수 있는 한 2시간 정도 분량의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런 일례도 있고 일단 구독자들 반응이 너무 재밌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자기 영상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15년 넘게 보도국에서 영상기자로 일하면서도 그런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다 보니까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제 오늘 여기 오느라 미리 또 2개를 업로드를 걸어놓고 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클립이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지역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저희 채널이 볼륨이 그렇게 큰 채널도 아니고 그래서 어마무시한 조회수는 아니지만 클립 한 개당 제가 뭐 평균으로 치면은 그래도 한 2, 3만 건의 조회수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제가 촬영을 다니면서 정말 심심치 않게 그 영상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작업을 멈추지 못한 것 같고 사람들이 분명 이 영상에 대한 관심은 있구나. 물론 이제 조금 더 어제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더 세련되고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유튜브에 영상들이 이렇게 1,000몇백 개의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상 문의들이 상대적으로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박물관, 뭐 학교 이런 데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뭐 한글박물관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그 태백 지역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적 특성 때문에 탄광 영상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탄광 영상을 활용해서 순회 전시회에 저희가 영상을 납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희 MBC보다 그 방송사 그 운영 시간이 짧았던 케이블이나 종편들 같은 데서는 지금은 옛날 영상들은 돈을 들여서 찍을 수가 없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수요가 많이 있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부수익 정도는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활용보다도 그럼 이런 영상들을 좀 더 어떻게 더 잘 보관할 수 있을까? 제가 그냥 지금도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그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사실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메타 정보잖아요. 과연 이 영상만 가지고서는 물론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해야지 나중에 좀 더 우리 후대에게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에게 좀 더 접근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영상들을 방송국에서 찍은 영상들은 거의 다 목적이 있죠. 그냥 심심해서 나가서 누가 촬영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영상 안에서 정보들이 꽤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돌아가셔서 테이프를 쭉 옛날 테이프를 훑어보시면
정말 이 테이프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언제 촬영됐고 왜 촬영됐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는 테이프들도 있겠지만 아마 꽤 많은 양의 테이프들이 별로 정보가 없을 거예요. 그냥 제목만 달라고 적혀 있거나 심지어 저희 회사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테이프에 아무 정보가 없어요. 알 수 없는 1년 번호들 X-91, BO-001 이걸 열어서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제가 변환을 해서 그걸 그냥 BO-001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제가 나름 시퀀스를 넣어서 뭐 001, 002 번호를 넣었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이 영상들을 꼼꼼히 보면서 거기서 정보를 좀 찾아보자. 여기 사진 보시면 이런 거는 굉장히 친절한 영상이죠. 누가 봐도 이건 정동진역이구나. 정동진 기차역이고 아 이게 언제 찍은 거지 하고 영상을 돌려보니까 다행히도 이렇게 고마운 정보들이 있어요. 1989, 9, 16. 아 이건 1989년 9월 16일 날 촬영한 영상이겠구나. 그러면서 영상의 정보들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록을 하는 거죠. 이런 건 굉장히 쉬운 작업 중에 하나고요. 뭐 제가 예를 지금 하나만 좀 들어볼 건데 저희가 봤을 때 여기서도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죠. 아, 국내 학생들이구나. 점심시간인가 보구나. 뭔가 학생들이 자율급식을 하고 있네. 뭐 이 정도 되면은 영상에 저희가 기록할 수 있는 건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뭐 급식, 점심시간 뭐 이 정도 키워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와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좀 찾다 보면 고맙게도 이런 것들이 걸려요. 달력의 한 조각들이 걸립니다. 30일에 끝나는 달이네. 그러면 4월, 6월, 9월, 11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애기가 반팔을 입고 있어. 아 그러면 11월은 절대 아니겠구나.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아 30일이 토요일에 끝나는 달을 6월, 9월 중에 찾아보면 되겠구나. 그럼 스마트폰 앱을 열어서 캘린더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국이 1985년 TV 개국을 했기 때문에 뭐 1981년 2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1985년부터 쭉쭉쭉 원력을 스크롤 해봅니다. 그러면 귀신같이 1989년 9월 달력이 아 30일이 토요일에 끝나는 달이구나. 아 그럼 이건 1989년 9월에 촬영된 영상이겠구나.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지 않나요? 1989년 9월 뭐 어느 초등학교 급식시간, 국민학교 급식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합니다. 저희 회사는 다행히도 이런 수기로 작성된 보도일지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 운 좋게 이렇게 1989년 7월 1일부터 기록된 보도일지를 찾아서 9월 1일부터 그래도 많이 좁힌 거잖아요. 1989년 365장보다는 아 9월 1일부터 내가 넘겨보면 되겠구나. 그렇게 귀신같이 9월 29일 금요일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학교 급식 현황 리포트 정형식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귀신같이 나와요.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럼 이것도 조금 모자라요. 아 1989년 9월 29일 촬영된 영상인 건 알겠어. 그러면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기사를 뒤져봅니다. 이게 조금 지난한 작업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두꺼운 파일로 처리돼 있어요. 곰팡이도 많이 슬고 넘길 때마다 그 종이가 상할까봐 딱 늘러붙고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그나마 좀 선명하게 남아있는 글씨인데 글씨가 반해서 잘 안 보이는 글씨도 많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글씨를 막 이렇게 갈겨 쓰시는 기자님들은 알아보기도 힘든 글씨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학교 급식 현황이라는 기사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아까 보신 영상이 아 강릉에 있는 성상국민학교 6학년 교실 급식 시간이구나. 아 저도 그 시대를 살았는데 저는 급식을 안 했거든요. 왜 급식을 했나 찾아보면 아 이 학교는 농촌형 급식 학교로 1979년에 지정이 돼서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구나. 아 근데 왜 찍었나 봤더니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도 결국 예산 문제더라고요. 식품비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1인 학생 한 명당 148원, 연료비가 20원 이렇게 지원이 됐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록을 훨씬 더 풍성하게 남길 수 있는 거죠. 1989년 9월 29일 강릉 성산국민학교 성산초등학교 급식 6학년 급식 영상 식품 지원비 148원, 연료비 지원 20원, 학생 자부담 2,000원에서 6,000원, 일식 3찬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랬었구나 하지만 이게 뭐 50년 후,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보면 더 그랬었구나 하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백수람 PD님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맞죠?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한 예에 불과한데 뭐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 뭐 한 7년 동안 작업했던 분들이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면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저희 사내에서도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지만 제가 밥도 안 먹으러 가고 어쩔 때 이런 걸 하고 있으면 후배들이 좀 더 우리 좀 생산적인 일을 좀 해야 되잖아요, 팀장님. 언제까지 그거 잡고 계실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지역 방송인으로서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방송하는 것, 퍼블리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방송 업태가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업태가. 국민들, 지역민들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로서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누군가는 그냥 돈만 들이고 장비만 좋은 장비, 혁신, 첨단 좋죠. 근데 그것 말고도 우리 상상력을 발휘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얘는 너무 많습니다. 뭐 은행들 없어지는 은행들 많잖아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일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옛날 심볼 마크 다 찾아서 이게 무슨 은행이구나. 그냥 은행, 뭐 돈다발, 현금 뭉치 이렇게만 넣지 않고 이게 무슨 은행인지는 최소한. 그리고 그때 뭐 외화가 어땠고 뭐 경제가 어땠고 그런 키워드들이 기사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기록해주면 훨씬 더 영상 자체보다 풍부한 것들이 녹아들게 되는 거죠. 방법들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작업하실 때 조금이나 참고가 되시려면 서울 본사 홈페이지에 보면 1987년 4월부터 뉴스 다시 보기 서비스가 돼요. 아카이브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눈이 많이 오거든요. 눈이 많이 오면 사실 이런 뭐 길거리에 현수막도 안 보이고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벽보도 안 보이고 그냥 다 눈입니다. 사람 키만큼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겨울인 건 확실히 알겠는데 몇 년도인지 눈이 얼마나 왔는지 그냥 눈이 많이 왔음 사람 키 높이만큼 왔음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적설량도 기록하고 싶은데 물론 기상청에 뭐 기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영상의 정보를 넣고 싶으면 서울 뉴스를 1987년 그러니까 1987년 눈이 오는 계절은 12월부터잖아요. 보통은 11월에도 저희 지역은 폭설이 오긴 합니다만 12월 1일부터 클릭을 하나하나씩 해봐요. 집에서든 뭐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좀 찾아봅니다. 그러면 제가 눈에 봤던 영상들이 귀신같이 나와요. 1990년 2월 1일 왜냐하면 그 정도 눈이 오면 전국 방송이 되니까요. 그럼 제가 봤던 클립들이 1990년 2월 1일 뉴스데스크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른 회사 출근해서 그거부터 해요. 이 영상은 1990년 2월 1일 폭설이고 100년 만에 폭설 기록이고 뭐 최신 적설량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같이 기록을 해줍니다. 좀 외롭기도 하고 사실은 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회사에서 인사고과에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작업이긴 하지만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다고 저 스스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다 이렇게 다 회사에서 이 테이프 자료들 디지털화 아카이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돌아가셔서 뭐 어제 그 주옥 같은 발제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그런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들었고요. 귀신 같은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시거나 뭐 여쭤보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 국장은 아직 못했고요. 부장. 제 질문 하나. 네. 네. 저 MBC 강남인데요. 그 방금 전에 그런 영상들을 보면 그 예전에 이렇게 좀 자유로웠던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는 모르겠지만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얼굴 노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올 프레임이나 법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케이스가 있는지 아니면 고려를 하신다든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재난 영상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오래된 영상은 다 좋은 피드백만 있고요. 거의 다. 사실 최근 어떻게 보면 뭐 최근이죠. 2014년도에도 저희 이 지역에 폭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이렇게 제 뭐 옛날 TV라는 타이틀을 걸고 올린 영상은 아니었는데 연락이 오긴 왔습니다. 한 분께. 예,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혐오감을 주는 그런 영상은 아니었는데 그냥 눈 쌓인 곳에서 차가 빠져서 속되면 차가 빠져서 헛바퀴가 돌고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셨는데 나 그거 좀 내려달라 뭐 그 정도의 어떤 클레임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그 초상권과 관련한 이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영락. 네, 제 생각에 테이프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이 리얼타임으로 진행됐던 거죠. 네. 혹시 뭐 육배속으로 돌려서 디지털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었을까요? 그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이 영상으로서 수여질 때는 저도 1대1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컬도 다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아카이빙된 영상이 뭐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 데이터로 활용된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 보니 어제 기록의 모습에서 이렇게 필름을 막 이렇게 뜰 때 이제 빠르게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타 테이프가 이렇게 꺼질 때뭐 플레이어가 지원하는 최대 배속으로 돌려서 떼내도 안에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는 문제는 없다 해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로스되는 그런 데이터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런 방법이 혹시 있었나 궁금했습니다. 그런 방법은 사실은 뭐 머릿속으로 생각은 해봤는데 저는 이 영상들을 보는 일도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좀 초반에 이제 그걸 느낀 거긴 하지만 영상을 무조건 이거는 누구 외부에 뭐 어디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좀 지역에 젊은 인력들을 써서 하는 게 이제 어떤 게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가지고 있는 영상을 무조건 다 하나도 버리지 말고 지금까지 버려진 것도 너무 아깝고 지금까지 버려진 게 진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막 집에서 혼자 막 울고 그래요. 진짜 이게 너무 아까워서 막 누가 이렇게 저기 최유진님이나 뭐 김세영님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물어볼 때 막 손 부들부들 떨고 그랬는데 그 생각만 하면 진짜 이거를 왜 버렸을까?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제가 뭐 지난주에 촬영한 영상들도 그냥 버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슈들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많은 자료를 특히나 옛날 자료는 다 지금 남아 있는 건 한 개도 버리지 말고 보관을 하자 그런 주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저도 사실 뭐 그렇게 이제 회사 생활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주의였어요. 그래서 유메틱 테이프부터 그래서 시간 순으로 오래전부터 오히려 이렇게 저희 제작진들 쪽에서는 좀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좀 최근 영상들 너 좀 빨리 좀 정리해주면 안 돼? 막 뭐 이런 요청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옛날 거부터 남은 거는 제 후배들 중 누군가는 또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막연한 기대가. 네. 그래서 굉장히 더딘 작업이고 아까 제가 잠깐 수치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 제가 1년 반 동안 이 골방에서 했던 작업만큼 속도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더 지금은 진척이 되긴 했는데 어쨌건 하여간 그런 좀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전미 씨인데요. 자료에 대한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1900, 초등학교 그림이 1989년 그림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 상당히 화질이라든가 보관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인제스트라든가 뭐 테이프 보관 상태라든가 그런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화질이 좀 좋게 보이셨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굉장히 불만이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기대도 사실 오늘 좀 어제 좀 하고 왔는데 이 뭐 필름이 아니고 이게 아시다시피 테이프 상태여서 저는 사실 그런 방법을 뭐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특별히 저희가 어제 그 일부에서 발표된 것들 조그만 사진들 보면 저희 회사 상황이 사진이 몇 장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좀 열악합니다. 뭐 항온 항습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냥 테이프장 서고에 박혀 있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습기가 굉장히 많은 지하실에 보관된 테이프들도 있었는데 물론 소실된 테이프들이 있긴 한데 의외로 속을 많이 썩이지 않더라고요. 막상 돌려보면 우려했던 것보다. 그래서 무조건 돌려보자 일단은. 따로 어떤 방법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1대1 편집기에 더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고 1대1 편집기 사용해서 그냥 돌리고 있습니다. NLE로 캡처하고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 네. 더 요즘 좋은 기술들이 많긴 한데 요새 시국입니다. 예,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 고생하고 계시고 존경의 마음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아까 인사고과에도 안 남고 막 그러실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이미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을 것 같고 그 역사적인 일은 좀 이따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지금도 받고 계신 것 같고 받으실 거고 궁금한 건 10여 년 전에 제가 삼척MC를 갔어요. 그때 1차 디지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럽게 보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견학을 갔었는데 그때 삼척에서 후회하신 게 그런 거였어요. 일부 디지털화 할 것만 하고 나머지 걸 다 폐기하셨더라고요. 해놓고 보니까 이거 놔둘 걸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후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윤 부장님은 지금 삼척 소속인지 강릉 소속인지 그래서 강릉의 자료와 삼척의 자료를 다시 아날로그를 다시 복원하신 건지 그 부분하고 그래서 지금 그 삼척의 그때 당시 그 말씀하고 현재 강릉의 어떤 그런 아날로그 테이프의 상황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보도 영상 위주로 이렇게 이제 아카이빙을 하시고 활용을 하셨는데 환성 자료들은 이제 약간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회사 아카이빙 정책상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뭐 말씀. 첫 번째 저는 강릉에서 강릉 MBC에 입사를 해서 아까 굳이 저희가 이제 강릉 삼척 이렇게 나누는 게 약간 금기어이긴 한데 네, 그 하여간 강릉 MBC 소속이었고요. 삼척 얘기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굉장히 진짜 아픈 손가락 한 3개 정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아니면 알고 계신데 애써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제가 아무리 여쭤봐도 뭐 얘기해봐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도대체 원인을 알고 싶어서 왜 어떤 과정으로 그게 폐기가 됐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회사 돌아가셔서 혹시라도 테이프를 누군가 어느 부서에서 뭔가 마대자루에다가 버리려는 움직임이 보이시면 무조건 뜯어 말리셔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버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해삼척
그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연락을 받는데 너 왜 강릉, 태백, 정선, 속초 그쪽 영상만 올리니 왜 우리 삼척 동해 영상은 안 올리니 엄청 연락을 받습니다. 제가 그 자문을 구하는 이제 지인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런 정보들이 없으면은 아까 이렇게 또 어느 분이 잠깐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넓은 풍경만 있는 그런 영상들은 그 지역 토박이들에게 제가 카톡을 다 보내요. 왜냐하면 건물들은 바뀌어도 이 산은 안 변하더라고요. 산세들은. 저희가 이제 산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야 그거 태백 화전삼거리야 거기. 야 그거 구터미널 앞이야. 근데 그거 지금 거기 고안 사북에 그 지금 터미널 없어졌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정보들을 기록하는데 일단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 무조건 많이 남겨야 됩니다. 그 답변 먼저 드리고 다음 질문 보시죠. 보도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보도 자료만 한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보도 자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작업을 말씀을 드린 거고 편성 자료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편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쉬운 게 보도는 그나마 이렇게 원본들이 좀 남아 있는데 편성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완제가 만들어진 심지어 클린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방송 자막이 다 입혀지고 다 완제가 된 것들이 무더기로 있어서 제가 단지 그 작업을 조금 미룬 이유는 그거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프로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런 저희 지역 역사를 저보다도 잘 모르는 후배들이 작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기록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나레이션 다 있죠. 가수들이 있으면 조금만 서칭해 보면 그 가수 명 정도, 공명 가수 이름 다 자막으로 남겨져 있고요. 프로그램 누구 인사를 초청했으면 그분이 어느 교수님 누구님 그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제가 안 해도 그래서 저는 이게 우선순위라고 해서 여기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 뿐이지 편성 자료도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도국 출신이어서 지금은 보도국도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1대1로 혼자 이렇게 하셨다면 물리적인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거고 근데 어제 발표를 보니까 저희들도 일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VCR 4대를 한조로 해서 한꺼번에 디지털을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시던데 보니까 너무 구체적인 방법으로 했었구나. 김정부장님 보니까 그런 거 왔었고 어제 발제를 보니까 앞으로 시간의 분량들이 남는다면 어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약간 하는 게 능률적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뭐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실행을 제가 못하고 있었던 것이긴 한데 그 장비가 지금 사실은 춘천 장비가 지금 저희 쪽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 자료 양이 훨씬 더 분량이 많은 편성 자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도 자료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이 회사를 떠나지 않는 한은 저는 그냥 이렇게 작업하려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방법으로 인력들을 고용해서 단기간에 인텐시브하게 해서 끝내도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아까 후단에 말씀드린 그 작업도 단순 변환 작업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앞으로도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절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저도 하나 궁금한 게 그 이야기 들으면 어쨌든 메타데이터 입력해 두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중에 활용하려고 하면 그런데 오늘 그 발제하신 김재욱 부장님의 이렇게 성품을 보니 약간 집착 이런 성격이 있기에 저렇게 달력도 찾고 이렇게 하지 어지간한 분들은 그냥 쭉쭉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또 하나는 20년 넘게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대략 아는 그런 있을 텐데 젊은 이제
만약에 부장님이 퇴직하시고 젊은 어떤 카메라 기자가 이제 그 이어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옛날 자료를 보면서 지금 같은 어떤 메타데이터를 입히는 퍼포먼스가 가능할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떠신지.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 그래서 일부러 좀 주저주저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지금 컨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 조금 더 늦게 하고 출근 조금 더 일찍 하고 해서 최대한 다 끝내려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냥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끝내려면 비교적 최근 자료는 90년대 중반 이후 자료는 다 그렇지 않지만 그나마 기록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막 무슨 X-91, 뭐 BO-001만 있는 자료들은 다 하고 퇴직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네. MBC 충북의 김현석입니다. 저도 현업에서 메타데이터 인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부장님 보면서 비슷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현수막 같은 거라도 하나 나오면 되게 여기 이제 오픈 아카이브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1600시간 이런 파일을 만드시면서 원본 파일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신지 좀.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뭐 좋은 방식이라거나 뭐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뭐 저희 그 기술국 동료랑 상의를 해서 일단 SD급 IMAX 50메가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남겨놓으면 지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제가 2018년도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조금 더 복원 기술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형태로 보관을 해놓자. 그리고 백업해 놓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예. 전용 스토리지가 따로 있으신가요? 전용 스토리지라고 하기에는 예, 스탠드얼론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업을 저희 오래 하죠, 부장님. 예, 저희 오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좋은 말씀 들으러 온 이유기도 하고요. 같이 좀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엄청난 조회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의미 있는 작업들이 됐는데 그 정도의 어쨌든 수익률로 봤을 때 그 정도 노력을 대비해서 그 정도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다른 사들이 벤치 마킹 했을 때 충분히 따라서 할 만큼의 유인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나니까 그냥 하지 너희들은 못할 거야 이런 건지. 방금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게 우수 사례 내지는 모범 사례가 되지는 않는다. 그냥 고금 분투기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뭐 수익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랑 같이 일하는 팀원 정도 인건비 정도 나옵니다. 수익은 아니죠. 그런데 네, 그 아까 뭐 파생된 판매 수익 해도 뭐 제 인건비 정도 나오는 제 인건비보다는 좀 더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점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채널이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6,000명이었어요.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숫자인데 구독자가 6,000명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네, 이 덕분에 이게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저희 후배들은 이걸 제육팀장 부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진짜 시간을 따로 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하려고 이걸 내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기도 하고 예.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하니까 제가 눈이 시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진짜 아무런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안 좋아졌고 뭐 카메라를 많이 만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뭐 공기도 안 좋고 아까 말씀드린 그 종이에서 뭔가 유해 물질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기 우리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고생 많이 하신 우리 김성현님 기록학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뭐 좋은 팁 좀 있으면 그런 문서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버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나중에 뭐 메일로 그래서 좀 많은 좀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싶긴 합니다. 컨설팅도 받고 싶고 어저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전문가분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컨설팅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안정된 코덱, 안정된 나중에 좀 더 활용 가능한 뭐 좋은 코덱이에요.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정보도 서로 공유도 좀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은 SD급은 IMAX 50메가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거를 SD 자료를 굳이 업스케일링 해서 놓는 것보다 일단 그냥 SD급으로 갖고 있자. 네. 뭐 또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다음 대구 사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도훈 부장님은 몽타주가 약간 그 목사님 약간 느낌.